네,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혼돈의 현장이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벽에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두 차례 담화 발표만 있었을 뿐 계엄 선포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밤새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입장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있었던 대통령 일정은 수년되고 오후 일정은 한덕수 총리가 대신 참석한다고 조금 전 전해왔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어젯밤 10시 25분쯤, 10시 반쯤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한 셈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5분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2차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됐던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고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새벽에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엄을 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언급하면서도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야당을 겨냥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까지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 내용을 제대로 잘 몰랐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담화가 이뤄졌던 이 직후 또 전후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할 거란 소식은 어제 저녁 9시를 전후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고 대통령실 참모들 역시 대체로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주요 참모들 중엔 급작스러운 소식에 대통령실로 서둘러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고 저를 비롯한 기자단 상당수가 대통령실로 돌아와 상황 파악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대통령의 담화가 이뤄진 겁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전혀 몰랐다며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안에서도 매우 극소수의 인원만 내용을 공유할 정도로 보안이 유지됐거나 혹은 전격적으로 결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절차적으로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를 연결해서 밤새 혼란스러웠던 대통령실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벽 4시 25분쯤 윤 대통령은 이곳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차 담화를 발표하고 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1차 담화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도 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야당을 향해선 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도 했습니다. 총리실 공지에 따르면 새벽 4시 30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은 의결됐습니다. 네, 우선 계엄은 해제됐는데 이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설명한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1차 담화였던 어젯밤 10시 20분쯤 야당의 검사 탄핵, 국무위원 탄핵 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이 계엄령 선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 계엄령을 몰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걸 참모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매우 일부만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할 거란 소식이 어젯밤 9시 반쯤 전해지면서 이 갑작스러운 발표로 기자단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전혀 몰랐다면서 이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복수의 참모들을 취재해봐도 이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드물었고 이 담화 자체가 금시초문이란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실 안에서도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했던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로 왜 계엄령이 선포된 건지를 놓고도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연입니다. 네, 오늘 새벽 국회에 투입됐던 우리 군도 철수를 했습니다. 이번엔 국방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 군에서는 어떤 입장 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한 직후 군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고 대북 경계 태세에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는 복수의 군부대가 투입됐는데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로 전해집니다. 이에 앞서 새벽 3시 47분쯤에는 국방부 내부 직원들에게도 문자 공지가 나갔습니다. 어젯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전체 인원을 비상 소집했는데 이를 해제한다며 직원들은 퇴청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계엄 사령부는 그럼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박안수 육군대장을 사령관으로 한 계엄사령부도 해체됐습니다. 군은 계엄사를 구성하는 처 및 시를 구성하고 각 조직들의 부서장들까지 정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실에선 기자들의 기자실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었는데요. 국방부는 좀 어땠습니까? 네, 어젯밤 11시 비상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직후 국방부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젯밤 11시 19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 인원이 비상 소집됐고요. 전군에도 비상경계 및 대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차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군인과 국방부 직원들이 서둘러서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을 포함해서 청사 내부에 있는 민간인들은 나가라는 지시도 내려왔는데요. 제가 계속 기자실에 있었는데 군사경찰이 와서 기자실에서 퇴청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항의하자 군사경찰은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약 20여 분간의 대치가 이어졌는데 뒤늦게 국방부 소속 장교가 기자실까지는 민간인 출입을 허용한다며 통제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JTBC 김재현입니다.